안녕. 자, 이번 시간은 모의고사 관련해서 가장 질문 많이 들어온 탑 5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과학지문 용수철 종파와 관련한 이야기랑 그 다음에 현대시 21번 그리고 맨 마지막 고전소설 해석이 잘 안 된다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하여간 해석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45번을 풀겠습니다. 나머지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따로 학생들하고 개인적으로 1대1로 연결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선은 내용을 좀 정리하고 들어갈게. 자, 여기는 시작할 때 진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 진동이 뭐였지? 조금 이따 이제 지문을 읽겠지만 기준에서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반복 운동이야. 반복 운동.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계추를 지문에서 다루고 있어. 똑딱 똑딱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운동하는 거지. 근데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고 싶은 핵심은 파동이지. 그치? 파동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주기적 진동이 퍼져나가는 거야. 공간에 주기적 진동이 퍼져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 하여간 먼저 진동부터 얘기한 이유는 뭐겠어? 이 파동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겠지. 그치? 자, 그러면서 중요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진동자는 파동과 함께 이동하지 않는데. 이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렇다면 이동하는 건 뭐지? 이동하는 거? 조금 설명을 하자면 매질이라고 해. 매질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이동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에너지가 이동을 한다. 자, 또 매질이라는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왔으니까 또 매질이 뭔지 모르는 학생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매질이 뭐야? 어떤 물리적 작용을 옮겨주는 매개물이야. 그냥 매개물. 우리가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는 음파라는 그 소리는 공기라는 전달 물질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공기라는 전달 물질. 그때 그 공기가 바로 매개물이 되겠지.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요 얘기를 잠깐 설명을 하고 갈게. 혹시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물 위에다가 지금 나뭇잎을 하나 올려놨다고 쳐봐. 그리고서는 이 물에다가 돌을 던졌어요. 그럼 물결이 퍼져 나가겠지. 그치? 그렇다고 이 물결을 따라서 나뭇잎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나? 그렇지 않지. 이 나뭇잎은 그냥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조금씩만 움직이지. 그치? 물결 자체를 쭉 따라서 나뭇잎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동자라는 건 파동과 함께 이동하지 않는다.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지. 에너지가 움직인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잠깐 미리 얘기해 줄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그래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글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어떤 벽에다가 줄을 이렇게 매달고 자, 손으로 잡았어. 손이야. 자, 손으로 이렇게 잡고서는 이걸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쳐봐. 자,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칠게.
이리야 그러면서 막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는 거. 지금 에너지가 움직임이 위아래로 가고 있지. 이렇게 되면 이걸 수직이라고 해서 진동 방향이 수직인 파동이 돼. 그러니까 파동은 당연히 이렇게 가겠지. 파동의 진행 방향이고 이게 진행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수직이야. 그치? 자, 파동의 진행 방향과 진동자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거. 이런 것들을 지금 횡파라고 한대. 횡파.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용수철을 갖고 얘기를 했어. 용수철. 또 벽에다가 용수철을 이렇게 붙여놨다고 치자. 그리고 자, 또 손. 자, 손으로 이거를 잡고서는 당겼다가 놨어. 당겼다가 놨어. 그러면 얘는 움직임이 지금 어때? 위아래로 가는 게 아니지. 좌우지, 그냥. 좌우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 다시 말해서 진행 방향이랑 진동 방향이 같은 거. 진행 방향이랑 진동 방향이 같은 걸 종파라고 그래. 지금 이 글에서는 지금 이 종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종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특히 우리가 밑에 이제 그래프 몇 가지를 볼 텐데 그 그래프를 제대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이야. 근데 보면은 그래프가 다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 그치? 조금 이따 이제 볼 거야.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그래프가 바로 이 횡파처럼 이러한 그 움직임,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 지금 이건 그래프로 양,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나타내는 것 뿐이지 공간에서 이렇게 줄을 움직였을 때처럼 움직임을 그대로 나타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으로 뭐 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글을 끝마쳤어. 자, 하여간 기본적인 내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잠깐 앞에서부터 글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에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되니까 조금 쉬운 부분은 쉽게 내려가겠습니다. 진동은 자 아까 얘기했지. 어떤 물체가 기준 위치에 대한 반복 운동하는 걸 말한대. 그러면서 시계추 얘기하고 있네. 그치? 자, 이러한 진동이 공간을 따라 전달되어 나가는 거. 진동이 공간을 따라 전달되어 나가는 게 바로 파동이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하지. 그러니까 즉 파동은 자 그러면서 계속 밑에 부분까지 파동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려. 그치? 그래서 에너지가 공간적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 공간에 주기적 진동이 퍼져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아까 전에 얘기를 했지. 그치?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진동자는 파동과 함께 이동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파동에는 횡파와 종파가 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거. 진행 방향과 진동자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건 뭐라고 그랬어? 횡파라고 했고. 그래서 줄을 벽에 고정시키고 흔들어 본다라고 하는 아까 예시도 잠깐 보여줬지. 자, 이런 거에 속하는 게 빛이나 전자기파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한데. 근데 이제 종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진동자의 진행 방향이 아까 말했지 나란한 파동이래.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시도 잘 봐. 음파나 좌우로 흔들린 용수철 파동이 여기에 들어간다. 자, 우리가
밑에 보면서 계속 확인하는 부분은 용수철은 확인하니까 금방 이해되지만 음파에 대해서 나온다면 이 내용도 분명 뭐다? 종파에 들어간다는 걸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야 돼. 아니면 체크를 했어야겠지. 그 다음에 파동의 상태는 파동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함수란 물리량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도 하나의 변수 기술할 수 있대. 즉 X 지점에 있는 줄 입자가 평형 위치에서 벗어난 정도를 함수값으로 하여 나타내면 fx로 충분하다. 이랬어. 자, 이게 뭔 소린지 몰라도 돼. 이게 뭔지 몰라도 되니까 우선은 뭐는 알아야 돼? 이 문장에 줄은 쳐져 있어야 돼. 그래서 함수라는 건 뭐다? 평형 위치에서 벗어난 정도의 값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 마찬가지로 용수철에 형성된 종파를 파동 함수로 나타내면 줄의 파동 함수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변수만, 종파나 행파나 다 하나의 변수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들 요 부분만 확인했으면 되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그림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 그림 A는 용수철의 좌우로 흔들렸을 때 순간의 모습이야. 순간의 모습. 이거 문제와 관련 있는 부분이야. 용수철이 계속 이동하는 게 아니고 순간의 모습이다. 그림 A의 모습을 파동함수로 나타내고자 하는데 단위 길이당 용수철이 감긴 정도를 선밀도라고 한대. 용수철의 감긴 정도를 선밀도라고 하는데 이 선밀도가 평형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게 지금 뭐라? B라고 하네. 또한 평형 위치에서 벗어난 정도인 그냥 평형 위치. 다시 말해서 이 용수철이 원래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때의 위치를 평형 위치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당겼을 때 벗어난 정도를 변위라고 한대. 이걸 C라고 한대.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준 거는 조건을 준 건 두 가지밖에 없어. 선밀도와 변위 두 개야. 그치? 자, 근데 그림을 잘 봐. 그림을 항상 이해시키기 위해 글은 써진다라고 이해를 한다. 기억하고 있지? 그러면 보면 여기에 이미 땡땡땡 또 적혀져 있어. 자, 이게 뭐겠어? 이쪽 부분에 중심을 두고 글을 좀 읽어줘라. 이거겠지. 그치? 이쪽 부분에 중심을 두고 글을 좀 읽어주세요. 라고 지금 아예 대놓고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상황이 있어. 어떤 거냐면 자, 좀 이따 글을 읽으면서 다 확인할 거야. 글을 읽으면서 다 확인하겠지만 보면 이 변위를 나타내는 0 부분 있잖아. 이 0 부분이 선밀도에서는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곳이야. 그치? 요 부분 요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지금 요 부분에서 이 왼쪽 부분은 플러스가 됐어.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지금 음이 됐어. 그치? 음이 됐다. 지금 지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간 거래. 양이니까 오른쪽으로 간 거고 음이면 그러면 뭐야? 왼쪽으로 간 거겠네.
그리고 다시 여기는 오른쪽으로 간 거고, 그치? 자, 그러면은 이 0을 중심으로 양과 음이 나눠진다.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지만 이쪽 부분, 이 가장 낮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뭐가 되는 거야? 음이 되는 거고 오른쪽이 양이 되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쪽 두 부분이랑은 차이가 있다. 이쪽은 완벽하게 똑같지만 이 중간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정도를 생각을 해줘야 돼.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 줄을 보면 어때? 이쪽 줄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지금 줄이 모여들고 있어. 그치? 줄이 모여들고 있어. 좌우에서 밀어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건 좌우로 멀어지는 거야.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겠지. 여기는 좌우로 멀어지고 여기는 좌우에서 밀고 들어오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지문을 보면서 그러면 위의 내용이 정확하게 연결되는지 한번 확인을 할게. 그림 B의 수직축의 값은 선밀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양의 값은 선밀도가 평형 상태보다 커졌음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음의 값은 평형 상태보다 작아졌음을 의미한다. 자, 선밀도는 다른 게 아니고 용수철이 감긴 거를 얘기하는 거야. 감긴 게 더 많아졌다. 자, 커졌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좁아졌다 로도 이해되고 감긴 수가 많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네. 자, 수직축은 이 글의 어떤 핵심 내용이라고 그랬지. 어떤 공간상의 위치 차원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었지. 위에서 어떤 부분 이렇게 줄이 움직이는 것처럼 공간상에서 직접 움직였다라는 얘기가 아니다. 얘랑 얘는 다르다. 요 얘기하고 있어. 기억나지? 자, 위로 올라가서 자, 그래서 C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C는 양의 값과 음의 값은 좌우로 벗어난 정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위아래로 벗어난 정도가 아니다. 위에서 좀 전에 얘기했지. 그림 C에서 함수값이 0인 지점을 보자. 아까 같이 봤었지. 함수값이 0인 곳은 자, 이게 핵심 내용 1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0인 곳은 그 순간에 용수철이 이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그림 B에서 살펴보면 선밀도가 가장 큰 곳과 가장 작은 곳에 해당한다. 아까 전에 얘기했었지? 그치? 선밀도가 가장 큰 곳을 기준으로 삼아 그림 C를 보면 왼쪽 부분의 함수값은 양이고 오른쪽 부분은 음이다. 즉 왼쪽 부분의 용수철은 평형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 부분의 용수철은 평형 위치에서 왼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자, 다시 말해서 여길 우선은 양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다. 이쪽으로 이동한 거다. 음은 왼쪽으로 이동한 거다. 이쪽으로 이동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에서 미는 모습이 된다. 이해되지?
그치? 그럼 여기는 왼쪽으로 여기는 움직여야 되고 이건 오른쪽이니까 이쪽으로 움직이겠지. 그러니까 올라가서 보면 좌우로 멀어지는 모습이다. 이해됐지?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지금 이 부분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벌써 뭐가 많이 나와? 어쩔 수 없이 업다운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그치?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면 돼. 한편 하나 더 나온다 이런 소리네. 선밀도가 가장 작은 부분을 보면 이 지점은 중심에서 왼쪽 부분의 용수철이 왼쪽으로 이동했음을 함수값이 음수인 것을 보고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른쪽 부분은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을 함수값이 양인 것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아까 전에 다 한 번씩 봤어. 그래서 왼쪽, 오른쪽. 그래서 여기는 멀어진다. 기억나지? 좀 전에 했으니까. 마지막. 사람들은 파동을 나타낸 그래프가 일종의 사인 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어떤 입자가 위아래로 진동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가령 종파에 속하는 음파를 공기 입자의 밀도, 자 뒤에 내용에 공기 입자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공기 입자의 밀도가 다른 말로 압력이라고 되어 있어.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에서 압력이나 밀도에 대해서 나온 적이 없는데 이 그래프를 설명하는 와중에 압력 또는 밀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다시 말해서 요 선밀도겠지. 그치? 감긴수가 좁은 방향으로 연결되는지 아니면 넓은 방향으로 연결되는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압력이나 밀도를 연결해서 풀 수 있는 구간은 뭐다? 이 그래프의 선밀도 구간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야 되지. 자, 그거 외에 공기 입자와 관련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과학 지문에서는 본인들이 더 많은 것을 추론하다가 틀려. 없는 내용은 다시 말해서 있는 내용 이외에 없는 내용은 추론할 필요가 없다. 알겠지? 자, 이렇게 벗어난 정도를 파동함수로 나타낼 때 음파의 파동함수를 보면서 공기 입자가 곡선을 따라 위아래로 진동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뭐다? 용수철에서의 종파와 마찬가지로 음파의 세로축은 공간이 아니다. 아까 전에도 벌써 한 두세 번 나왔어.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히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난 거네. 자, 위에서 지금 다 얘기한 거기 때문에 직접 한번 문제를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우선 문제는 18, 19, 20을 풀 건데 17번을 선생님이 안 지워놔서 얘도 답은 한번 보고 가자. 지금 답이 5번이지. 그치? 이거 관련해서 틀렸던 사람들은 4번에서 많이 틀렸어. 요거 두 개만 한번 보고 갈게. 음파는 음의 진행 방향의 앞뒤로 공기 입자가 진동하는 것이므로 자, 음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나왔어? 위에서 아까 음파 여기 종파 설명하는 부분이었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뒤에 내용이 뭐가 들어있으면 돼? 종파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면 돼. 앞뒤로 공기 입자가 진동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다. 맞지? 근데 5번 같은 경우에는 X 지점에 있는 용수철 입자가 평형 위치에서 벗어난 정도를 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많이 틀렸어. 평형 위치에서 벗어난 정도.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평형 위치에서 벗어난 거야. 이 두 가지가 하나는 감긴 상태의 평형 위치, 하나는 기본적인 용수철의
생긴 위치에서의 평형 위치에서 벗어났다. 이 두 가지인데 그것을 나타내는 파동함수 fx의 변수 x는 당연히 평형 위치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낸다 이러면 되는데 갑자기 늘어난 길이라고 돼 있어. 늘어난 길이에 대해서 지문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지. 그치? 없는 내용을 갖다 놨는데 연결할 때는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서 아마 틀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뒤에 자 18번부터 다시 한번 풀어볼게. (18번을) 보면 자 B에 대한 설명이야. 아까 B 뭐였지? 선밀도였지. 자, 그 상태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네. 1번 용수철의 진동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진동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뒤에도 좀 넓게 퍼뜨렸지. 당연히 진동이 공간을 따라 이동하는 거, 파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맞는 거겠지. 2번 파동이 전달될 때 시간? what? 웬 시간이야? 그치? 시간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 없었습니다. 평형 상태에서 그러니까 선밀도가 평형 상태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지. 답은 2번이고 3번 수직축의 양의 값, 음의 값은 어떤 공간상이 아니다. 맞고 선밀도의 음의 값이 가장 큰 지점은 자 음의 값이 가장 큰 지점 이렇게 해서 여기 끝에 요 부분이었지. 그 순간에 그 지점을 중심으로 용수철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좌우로 멀어진다고 그랬지. 기억나지? 한 번 더 갔다 올게. 혹시 까먹은 학생이 있을까 해서 여기가 지금 빨간색으로 자 여기가 지금 선밀도가 가장 낮을 때인데 이때 밑에 그래프를 보면은 이쪽은 왼쪽 이쪽은 오른쪽으로 가니까 당연히 뭐한다? 좌우로 멀어진다. 기억나지? 자 다시 그 다음에 5번 용수철에서 생성된 종파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선밀도를 함수값으로 하는 그래프이다. 그치? 하나는 선밀도, 하나는 변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었지. 기억나지?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설명이 돼. 기억은 뭐였냐면 C. 변위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함수값이 0인 부분을 기억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 자, 가장 적절한 거. 용수철의 진동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 진동이 멈춰진 지점이다. 진동이 어떻게 멈춰져? 그게 아니고 아까 중요한 부분이 뭐였어? 순간이라고 그랬지. 그치? 자, 순간을 나타낸 거지 진동이 멈춰진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밀도가 가장 크기 위해서는 용수철이 원래 위치로 되돌아와야 한다. 그랬어. 용수철의 위치가 다시 되돌아와야지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간이다. 자, 원래 위치에 있는 순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겠지. 자, 혹시 여기서 이해를 못했다면 삼각형 치고 내려가도 돼. 3번 용수철의 평형이 깨어져서 용수철이 평형 위치에서 가장 크게
벗어난 지점이다. 그랬어. 자, 가장 크게 벗어난 지점이다. 이거 말이 되나요? 용수철의 평형이치에서 가장 크게 벗어난 지점이다. 가장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지. 그치? 왜냐면 분명 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 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0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평형위치에서 가장 크게 벗어난 지점이 아니고 평형위치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지. 가장 가까이 평형위치에 있는 순간이다. 선밀도가 양의 값을 가진 지점에서 음의 값을 가지는 지점으로 바뀌는 곳이다. 그래서 자, 선밀도가, 자, 한번 가볼까? 직접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 지금 여기 0인 지점을 얘기하니까 여기야. 자, 이 0을 위로 연결하면 선밀도가 가장 높거나 가장 작은 부분을 나타내는 순간이지. 그치? 선밀도가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부분을 나타내는 순간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자, 5번이 그럼 답이네. 왜 그런가 보자. 선밀도가 가장 큰 부분과 가장 작은 부분에 있는 용수철 입자가 이게 지금 요 내용이네. 똑같이 얘기해줬네. 그치? 자, 제일 많이 틀렸던 20번 왔습니다. 우선은 여기 그래프에 변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 지문 내용에서 변이 플러스 선밀도를 이해해야지만 글이 이해되게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면 너희들도 여기다가 그려주는 거야. 자, 아까 전에 뭐였지? 0인 부분. 이 0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부분이 선밀도였어. 기억나지? 그러면 여기도 한번 그려봐. 가장 높거나 가장 낮거나 가장 높거나 뭐 이렇게 되겠네. 그치? 대충 그렸을 때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여기는 공기 입자에 대해서 나왔는데 딱 보니까 여기가 좀 적고 여기가 좀 많네. 그치? 미리 그 정도는 좀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 상태에서 1번 보기의 파동함수의 세로축은 공기 입자들의 위아래로 이동한 거리이다. 그래서 공기 입자들이 위아래로 이동한 건 아니지. 그치? 공기 입자들이 위아래로 이동했으면 공간에서의 움직임인데 그 공간에서의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이 글에서 핵심적으로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2번 파동함수로 볼 때 소한 곳에서 밀한 곳으로 바뀌는 지점에서 변이가 가장 작다 그랬는데 가장 크다가 맞겠지. 자, 한번 봐볼까? 자, 소한 곳에서 밀한 곳으로 바뀌는 부분, 소한 곳에서 밀한 곳으로 바뀌는 부분이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당연히 어때? 가장 크겠지. 그 다음에 보기의 파동은 밀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 공기의 입자가 멀어져 간다 이랬는데 멀어지는 게 아니고 위에를 봐봐. 밀한 곳을 중심으로 지금 공기 입자가 많이 모여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가까워져 가는 거겠지. 그치? 이거를 지문 내용에서 뭔가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지문 안에서 어떤 내용으로 추론하려고 하면은 분명 문제를 틀렸을 것이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자, 4번 보기의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볼 때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지. 이 파동은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 그러니까 공기 입자가 진동하는 방향과
서로 수직이야? 그러면 이건 뭐가 돼? 횡파가 되지. 무조건 땡이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건 종파입니다, 지금. 그러면 답이 5번이야. 왜 그런지 한번 보자. 파동을 세로축 압력으로 바꾸어 파동함수로 표현하면 세로축을 압력으로 표현하래. 이게 무슨 소릴까? 뭐뭐 하면이라는 이런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몇 번을 강조했지. 그치? 자, 세로축을 압력으로 바꾼다면 압력과 관련되었던 게 뭐였지? 바로 이 선밀도였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밀도로 본다면 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함수값이 0인 곳은, 자, 함수값이 0인 곳을 나타내보자.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자르면 함수값이 0인 곳은 여기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0일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0,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앞에 있는 그림 선생님이 그냥 그대로 그린 거야. 그치? 자, 요 0에 맞춰진 부분이 여기란 말이야. 여기. 자, 그러면 이 0을 내리면 어디에 맞춰져? 이 거리상으로는 여기가 지금 1cm고 2cm라니까 여기 가운데면은 0.5cm가 되겠지. 그치? 이해되지? 자, 그러니까 위에다 뭘 그릴 줄 알았어야 돼? 선밀도 그래프를 같이 그려준 상태에서 밑으로 내렸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함수값이 0인 곳은 0.5m 지점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5번이 답이다. 자, 우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싶지만 이것만으로도 벌써 40분이 갔습니다. 40분.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내용 설명이 필요한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시와 관련된 부분. 시와 관련된 부분은 우선은 문제만 직접 볼게요. 자, 여기 21번 얘를 풀 건데 우선은 하나씩 한번 봅시다. 수미상응의 시상전개를 구성해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 자, 위에 봅시다. 누가 봐도 지금 여기만 지금 쳐다봐도 수미상응이 안 되고 있지. 그치? 얘는 벌써 땡이네. 색채어를 활용해서 중요한 거는 대상이 변화됐대. 색채어를 활용해서 대상이 변화됐대. 내용을 잠깐 하나 읽어볼게. 자, 여기 봐봐. 이거 지금 오타가 났어요. 순이 그러고 여기 지금 원래 컴마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벌레야.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추론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순이 그러면서 벌써 여기서 뭐 했어? 자, 부른단 말이야. 호칭으로. 청자가 그러니까 있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벌레 우는 고풍한 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뭔가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네. 달빛이 비치는 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있다. 의인 정도. 달은 과일보다 향기롭다. 자, 요거는 시각을 지금 어떻게 한 거야? 후각화시킨 공감각에 들어가네. 뭐 별 내용은 없어. 동해바다 물처럼 푸른 가을밤. 그래서 달빛이 비치는 가을 밤뜰이다. 요렇게. 가을은 뭔가 성숙과 관련된다고 그랬고 밤이라는 건 뭔가 고요하거나 성찰과 관련된다. 대부분.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리고 특히 이렇게 한 행씩 배열했기 때문에 시각적인 이미지를 높이거나 강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기면 자, 요 시는 다 읽을게요. 우선 읽었으니까.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고웁다.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는다. 그래서 자, 하여간 내적 성숙을 하고 있다. 이런 가을 달밤이면 성숙하는 것 같다. 누구도 이 자연물들도 나도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싶었겠지. 마지막 순이 여기도 또 오탑니다. 콤마 포도넝쿨 밑에 어린 잎새들이 달빛에 젖어 호젓하구나. 그래서 우선 순이를 위아래로 얘기했어. 그렇다고 이게 지금 순위를 2번 얘기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호칭 상황의 수미 상황으로는 볼 수 있지만 우선 다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지만 1번은 안 돼. 시상 통일감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 자, 이것만 갖고서는 먼저 문제를 봅시다. 색채와 활용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 풀은 어쩌고 저쩌고 있었잖아. 하지만 대상이 변화되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지금 뜰에 비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거지.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분명 유사한 시구 있었어. 보면은 포도는 어쩌고 저쩌고 포도는 어쩌고 저쩌고도 있었고 앞에 내용상에서 보면 달은 나의 뜰에 앉아있다. 달은 어쩌고 저쩌고 향기롭다. 비슷해. 유사하긴 한데 자, 여기서 문제를 그래도 많이 풀었던 학생들과 아닌 학생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점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어떻게 나오지? 3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출을 풀면서 느꼈던 게 바로 이런 거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2번이 나왔어. 그래서 시적 상황을 부각하는 건 분명 맞지만 반복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그치? 문장 구성상의 유사성 반복으로 시적 상황을 부각하다. 이렇게는 맞지만 3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점층 그러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반어는 당연히 없었고 마지막 5번 같은 경우에는 청자 당연히 나왔어. 왜냐면 지금 2번째 글에 안악내라거나 또는 당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당신이 찾은 것은 연보리보다 질기고 뻗센 당신의 상처가 아니었습니까? 여긴 분명 질문을 직접 하는 것 같지. 근데 여기 만났습니다나 당신은 캐고 있었습니다 같은 이런 부분은 지금 대화를 하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을 거야. 그치? 부르긴 불었는데 이건 대화가 아니지 않았을까? 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 여기 하나가 나왔고 그런 상태에서 쭉 내리면 서술어가 어때?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뭐라고 돼 있어? 느낌이라고 돼 있지. 느낌.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틀렸거나 헷갈려하는 사람들은 분명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느낌을 주고 있다라는 이 부분은 답을 벌써 넓게 퍼뜨린 상태였기 때문에 위에 3번에서 3번이 연결되지 않아서 점층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학생이라면 답을 5번으로 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분명 3번을 쓰는 학생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요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글 내용을 보기 전에 얘는 이 45번을 꼭 읽고 들어갔어야 되지. 45번. 매번 문제풀이 하면서도 이 지문을 읽기 전에 소설이나 고전소설에서는 뭐를 읽어야 된다고? 그 보기와 관련된 내용을 꼭 읽고 들어가야 된다고 한두 번이 아니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네. 자,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볼까?
이대봉전은 남주인공의 이름이긴 하지만 작품 내에서는 자 이름도 외우면서 가야 돼. 장애황이라는 애가 활약이 더 크대. 장애황은 남복을 입고 벌써 남복을 입었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영웅 면모를 보이려고 딱 이렇게 자세를 잡고 있잖아. 대원수로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웠대. 그런데 이 소설은 반각본이나 활자본과 비교했을 때 여성 영웅으로서의 활약상은 줄거리 정도만 제시되어 있고 그 대신 자 여기 이대봉과의 헤어짐과 결연, 간신 왕희의 아들로 인한 애황이 고난을 겪는데 그 다음에 보통 이 아들로 고난을 겪는다 그러면 이 아들이 지금 고백하거나 따라다니는 거야. 거의 90%입니다. 이대봉 가족과의 우연한 만남. 이 그래서 내용은 바로 요거지. 그치? 자, 이것은 영웅으로서의 장애왕의 인물담보다는 남녀 주인공 가문의 몰락과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연이나 고난, 인과응보에 초점을 두고 글을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여기를 꼭 읽어서 이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된다는 학생들 잘 봐. 선생님이 학생 입장에서 모르는 단어는 그냥 날려가면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봐봐. 부인이 소비 보통 이렇게 비자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지? 이거는 알아야 돼. 비자가 나오면은 분명 뭐라고? 종이라고 몇 번 수업을 해서 알 거야. 그치? 그리고 소저, 소인, 소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여성이면 소저, 남성이면 소자 또는 비일 경우에는 소인이나 아니면은 비로 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기억나지? 자, 다시 부인이 소비를 몰라보십니까? 이거잖아. 부인이 경문 몰라도 돼. 날려. 그대는 어떤 여잔데 궁도행인 뭔지 몰라도 돼. 우선은 이런 거 하나하나에 신경 쓰면서 주석을 읽으면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집중이 깨지니까 지금은 읽지 마. 내려가는 건 전체 내용이 이해가 된 다음에는 그때 확인해도 늦지 않는다. 자, 봐. 자, 나를 보고 그냥 이러면 되잖아. 나를 보고 이다지 하느냐? 이다지가 뭐겠어? 뭘 몰라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너. 그랬더니 그 여자 소비겠지. 다시 말했대. 소비는 자 이런 거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살아온 내용이라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상황을 알려주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거겠지. 장미동의 장소저의 시비 난양이옵니다. 생각해봐. 아까 전에 본문에서 읽었을 때 장 누구야? 장애황밖에 없었잖아. 그럼 예련이 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그치? 난을 피하여 지나다가 부인을 배우니 마음에 우리 소저를 대한 듯 반갑고 슬펐다. 부인 왈 나도 난을 피해서 고향을 버리고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 나도 이 슬픔이 너랑 똑같다. 일반이다. 나는 노야와 공자를 이별하고 노야라고 하는 건 뭐겠어? 남편이겠지. 공자 아들이겠지. 이 아들이 누구겠어? 이대봉이겠지. 자, 그 슬픔이 머릿속까지 박혔으니 어찌다 말하겠냐. 너희 소저는 왕이의 아들, 아까 전에 얘기했지. 왕이의 아들과
왕의 아들에게 욕을 보는 애가 누구였어? 장애황이었잖아. 그치? 욕을 피해서 어디로 갔다고 하더니 너 소식 들었냐? 그랬더니 난양이가 뭐라 그래? 작년에 모르면 몰라도 돼. 넘겨도 돼. 소저가 남복을 자 이때 소저는 난양이 아니고 아까 전에 말했지? 여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누가? 이 장혜왕이 남복을 입고 잠깐 다녀간 다음에 소식이 없다. 자 그리고선 정처 없이 둘이 같이 갔대. 그러다가 여승을 만났어. 그래서 둘이 얘기해서 절로 같이 가는 거야. 자 중요한 부분만 읽을게. 자 노승이 얘기해. 부인과 낭자는 어디로 가고 무슨 일로 여기 와 계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흉노의 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갈 바를 모르고 있다. 그랬더니 자 절로 따라와라. 그러면 안신 좀 몸이 편안할 거다. 그랬어. 그래서 감격하면서 따라갔대. 그 다음에 줄거리는 뭐야? 대봉의 모친과 난양은 복명함 승려가 되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대원수가 된 애왕은 자신이 정원한 대봉과 그 부친이 물에 빠져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이게 대봉이 지금 주인공인데 죽을 리가 없잖아. 영혼을 달래기 위해 수륙제를 지내다가 하여간 수륙제가 뭔지 몰라도 돼. 제사겠지. 이렇게 이해하고 대봉의 모친과 12난양을 거기서 만나게 된다. 해변 언덕에 어떤 여성 둘이 붙들고 울고 있습니다. 자, 소저가 탄식하면서 하는 말. 소저가 누구겠어? 장혜왕이겠지. 그 여승의 신세도 나와 비슷하겠구나. 소회를 묻고자 하니 소회 몰라도 돼. 이유겠지. 그 여성들 좀 데려와라. 그랬더니 만군 진중에 지금 이렇게 군사들이 있는데 여자 승려를 불러들이는 건 좀 그렇습니다. 성찰제 하소서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화를 내. 원수 화내면서 기분 나빠서 말하기를 그대는 내 명대로 해라. 내 명을 거역하냐? 그랬더니 이제 한 통이 뭐라 그래? 사죄하고 데리고 왔대. 그치? 자, 원수가 청상에 오르라 한데 청상이 뭔지 몰라도 돼. 하여간 뭐 의자 같은데 앉으라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양인 두 사람이 사양하면서 천승이 어찌 감히 천승이 뭔지 몰라도 돼. 그냥 승려겠지. 감히 원수 좌상에 의자에 앉겠습니까? 원수 제3 청하면서 좌를 주고 주고 인하여 물어 가로되 그러니까 앉을 곳을 배려해 주고 물어 가로되 그대 등은 어느 절에 있으며 성명은 뭐냐? 그리고 왜 그렇게 울고 있냐? 그랬어. 노승이 말하기를 자 산중 천승이 비통한 일이 있어 슬퍼하면을 원수가 하문하시니 물어보시니 불승송황이로소이다. 이거 몰라도 돼. 자 원수가 천역탄활 뭐 하여간 물어봤다 이렇게 가면 돼. 나의 회포가 그대 등과 비슷할 것이니까 너의 마음속에 소회를 듣고자 한다. 그랬더니 승이 말하기를 원수는 100만 군 중에 원융 상장이시고 뭐 하여간 대원수시고 이런 거겠지. 소승 등은 심상궁고 깊은 산골짜기에 가난한 승려일 뿐이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물어보시니 어찌 진정을 고달치. 아마 이게 고달이 뭐겠어. 말하지 이거겠지. 말하지 않겠습니까?
진정, 진심을, 응? 그러니까 다 말하겠다. 그러면서 소승의 법령은 강계요. 상좌의 승명은 애원. 속인 때 거주는 기주 땅이고 머무는 절은 복명함.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지. 팔자가 기구에서 가군, 남편과 아자, 자식, 아들이야. 생리별하고 자, 모진 목숨을 살고 있다. 혹자가 이거는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혹자라는 건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되고 또는 우연히도 돼. 여기는 우연이겠지. 혹자, 우연히 가군과 자식을 만나볼까 하여 삭발하고 복명함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가군과 자식은 죽지 않았다. 아까 앞에서 보면은 뭐야? 장혜왕은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 엄마는 뭐라고 그래?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소저가 청파에 정신이 아득하고 슬픔이 간절하여 목이 메어 말씀을 이루지 못하다가 겨우 진정하고 다시 물어보기를 기주에 사셨다 하니 동명이 무엇이고 요 동명이라는 건 동네야, 동네. 마을. 가군의 성명은 무엇이며 아자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며 그 자식의 이름 무슨 일로 이별하고 수중 고온이 된 듯하뇨. 승이 대활. 모란동에 살았다. 일찍이 가군은 이부시랑을 했고 자, 직책이야. 소인들의 모해를 입어서 그러니까 모함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모함으로 적소에 간지 아마 지명이겠지. 또는 지명 아니면 뭐 유배지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 소식을 모른다. 그러다가 자식의 이름은 대봉인데 그 부친과 똑같은 적소로 갔다.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대봉이랑 아버지는 똑같은 유배지로 간 거지. 소조 허다 설화를 들으니 자, 그 긴 이야기를 들으니 이시랑 부인님이 정녕 의심할 바가 없는지라 이에 노승을 향해 이 노승이 바로 이시랑 부인이지. 통곡하면서 말하기를 부인의 화환을 모르옵더니 그 얼굴을 모르옵더니 말씀을 듣자오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 있고 소첩은 장미동의 장안림의 여식 장애황입니다. 이러면서 둘이 극적으로 만나는 부분이야. 그치? 내용은 이해가 되겠지? 자, 그런 상태에서 맨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간신 왕이의 아들로 인한 장혜왕의 고난을 너의 소전은 왕이의 아들 석연의 욕을 피하여 어디로 갔다고 하더니 지금 여기 줄거리 앞부분에서 나왔었지. 장혜왕이 남장을 하고 다녔음을 작년에 소저가 남복을 입고 잠깐 다녀갔습니다. 저 요 부분에 나오네. 자, 아마 틀린 사람이 있으면 요거 두 개에서 틀렸을 거야. 자, 봐봐. 대원수로서 장혜왕이 권위 있는 모습을 그대는 내 영대로 할 것이오늘 어찌 내 영을 거역하나뇨. 분명히 요 문장으로 따지면 본문으로 따지면 권위가 있어. 근데 이제 헷갈렸던 학생들은 선생님이 매번 어디랑 맞춰보라고 그랬어?
요 본문이랑 맞춰보라고 그랬는데 이 본문 내용에는 지금 장혜왕의 권위에 관한 내용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본문에 없다 그러고 여기서 바로 체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두 가지 상황이니까 본문에 있던 보기에 있던 또는 이 두 가지가 연결되면 이건 완전히 확실한 거고 기억나지? 그럼 얘는 삼각형 치고 기다렸어야지. 4번 보면 전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장혜왕이 활약을 했대. 이 활약을 했다. 이게 이해가 돼 지금? 왜냐면 뒤에 내용을 봐. 원수는 백만 군 중에 원흉상장이고 소승은 심상궁곡의 일개 빈승이다. 요거 얘기했는데 장혜왕의 활약상이 이해가 돼? 이 문장에서? 이해가 안 되지. 요 문장으로는. 그치? 그냥 너는 대단한 대원수고 우리는 일개 빈승이다. 이렇게만 얘기한 거지. 이 문장에서 장혜왕의 활약상을 알 수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건 답이 무조건 4번이다. 이해가 되지? 마지막은 우연히 부인을 만나서 저는 장미동의 여식 장혜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서 이대봉 가족과의 극적인 만남. 다 이 내용들은 위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지. 자, 지금 3번 빼고는 다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본문과 연결시킨 거기 때문에 보기와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은 분명 답이 4번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자, 우선은 수업이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우선 여기까지 수업은 마치고 이거 이외에 질문은 따로 각자 전화를 하겠습니다. 자, 내일 독서 집중 지문도 올리겠습니다. 아마 너무 많이 올리면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하는 학생들이 좀 있으니까 독서 집중해서 3지문 정도를 올릴게요. 나머지는 직접 그 본 수업에 들어와서 같이 확인하는 걸로 합시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